세계 최고 복지국가 덴마크에서 온 파란 눈의 여성이 한국 남자와의 단 한 번의 만남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앱에서 시작된 우연한 인연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을까요? 과연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정적인 유럽 생활을 뒤로하고 사랑을 위해 한국으로 온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1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년 전 28살이었던 저는 IT 컨설턴트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너무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주말에도 비슷한 활동들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휴가를 내고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K-드라마와 K-팝에 약간의 호기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덴마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에서 심심해하던 저는 친구들의 권유로 틴더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이런 데이팅 앱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덴마크에서는 주로 친구 소개나 직장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대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프로필 중에서 민수라는 이름의 한국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도 적당했고 프로필 사진에서 진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첫 메시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보내는 뻔한 인사말이나 외모 칭찬 대신 그는 덴마크의 휘게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휘게가 뭔지 아는 한국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놀라웠죠. 심지어 그는 덴마크어로 짧은 인사도 함께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민수가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북유럽 문화에 진짜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디자인 철학이나 사회보장 시스템,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질문들을 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이 덴마크 하면 바이킹이나 레고 안데르센 동화만 떠올리는데 민수는 현대 덴마크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덴마크의 워라벨 문화와 한국의 워크홀릭 문화를 비교하며 고민하는 모습에서 깊이를 느꼈어요. 영어도 정말 유창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제 말도 잘 이해했어요. 무엇보다 대화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라는 사람 자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직업이나 취미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들어주었습니다. 3일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어요. 약속 장소는 종로 3가 인사동 입구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종로 3가 인사동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줄 몰랐어요. 민수를 처음 본 순간 사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시작부터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인사동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경찰들이 차벽을 치고 도로를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덴마크의 시위는 정말 질서정연하거든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어봤어요. 진짜 한국 체험을 해보고 싶으냐고 말이죠. 저는 모험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안한 건 지하철 1호선으로 시청역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정확히 퇴근 시간이었다는 거죠. 종강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는데 민수가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서서 사람들이 저를 치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주더라고요. 그의 등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한 향이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민수는 손잡이를 잡으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받쳐주었어요. 억지스럽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밀치려고 할 때도 민수가 조용히 막아섰죠. 그 모든 걸 과장되게 하지 않고 담담하게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청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가 미안하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인사동 구경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배가 고프고 어디든 가서 쉬고 싶다고 말이죠. 민수가 잠깐 고민하더니 자신의 집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 가는 건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호텔 근처에는 마땅한 음식점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선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이 썸 탈 때 쓰이는 플러팅 멘트라는 걸 알게 되곤 엄청 웃었네요. 민수의 집은 신촌 쪽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게임 개발 관련 서적들과 북유럽 여행 가이드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짜로 덴마크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민수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그의 작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면서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 순간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수는 계속 죄송하다며 이런 게 첫 데이트라니 정말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좋았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데이트보다 훨씬 진짜 같고 특별하다고 말했죠. 민수의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가 진짜 안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라면을 다 먹은 후 민수가 드라마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자막이 있는 걸로 골라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드라마를 틀어놓고 보니 민수가 계속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고, 사랑은 거창한 것보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그의 배려가 떠올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민수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진솔함이 좋았어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덴마크 남자들은 대체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뭔가를 가져오더니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덴마크 과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가 저와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더라고요. 한국에서 덴마크 과자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 세심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과자를 먹으면서 저는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덴마크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말이죠. 그가 말하길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빨라서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덴마크의 여유롭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휘게 문화처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가 단순히 외국 문화에 호기심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여름 소나기였죠. 민수는 당황하며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우산은 제가 쓰고 자신은 재킷으로 비를 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려, 그것이 바로 제가 민수에게 빠져든 이유였어요. 결국 비가 너무 심해서 저는 그날 밤 민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자신은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침대는 제가 쓰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민수가 이미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덴마크식 커피까지 말이죠. 어떻게 덴마크식 커피를 아느냐고 물어보니 어제 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고 이런 경험은 덴마크에서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도 저에게 고백했어요. 저와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관광지 투어 대신 민수와 함께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전통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고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민수가 저를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일상 대화까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발음을 틀려도 절대 웃지 않고 격려해 주었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민수와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공항에서 이별할 때 둘 다 울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꼭 다시 만나자고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매일 민수와 영상통화를 했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가 덴마크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민수가 덴마크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코펜하겐에 온 2주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덴마크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름다운 운하, 여유로운 카페 문화, 친환 경적인 도시 시스템까지 말이죠. 민수는 모든 것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지만 결국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그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민수가 덴마크에서 보낸 2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신도 덴마크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이 너무 높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에게 한국으로 와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덴마크에서의 안정적인 삶보다 민수와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민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크게 반대하셨어요. 겨우 몇 번 만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셨죠.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보내준 한국 일상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특히 민수가 한국어 교재를 덴마크로 보내주면서 함께 공부하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언어였지만 민수를 생각하며 공부하니 재미있었거든요. 매일 밤 민수와 화상통화로 한국어 수업을 받았는데 그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이 정말 고마웠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처음에 정말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상통화로 직접 대화를 나눈 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민수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한국 이주를 위한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취업, 주거지 확보까지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가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해 주었습니다. 서류 번역부터 집 구하기까지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정해졌을 때 저는 떨리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는데 모두들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위해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수가 신촌 근처에 작은 투룸을 구해두었는데 처음 집을 봤을 때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덴마크의 넓고 쾌적한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집을 꾸며놓은 걸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화분들과 북유럽 스타일의 소품들이 집 곳곳에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언어 문제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민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민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서는 IT 컨설턴트로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언어 능력 때문에 제약이 많았어요. 다행히 외국계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급여는 덴마크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위계 질서, 야근이 당연시되는 회사 분위기는 정말 낯설었어요. 덴마크의 여유로운 워라벨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회식 문화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민수가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부서의 수진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소소한 팁들을 알려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추천해 주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완전히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한국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민수가 저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로맨틱한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와 함께한 1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잊혀졌습니다. 덴마크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덴마크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민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